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권경의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피해자 유족이 패소한 일이 알려져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가 사흘째 잠적 중인 가운데 유족에게 일방적으로 9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변호사의 작태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 변호사가 고의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에 패소했다는 믿기 힘든 보도였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는 8년간 소송을 벌여왔지만 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가서 패소했다는 어이없는 보도였는데요. 이 변호사의 불출석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계속됐고 급기야 이로 인해 패소한 사실을 5달이나 숨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실수가 맞나요? 이 정도면 고의로 패소했다고 봐야 맞는 거죠. 혹시 피의자 쪽에서 부당 의뢰라도 받은 걸까요? 고의적으로 패소해달라고 말이죠. 사실 그게 가능한 것도 학교 폭력 재판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 의심이 가는 겁니다. 더욱더 의심스러운 건 이 학폭 사건의 학교가 강남에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변호사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인권옹호 의무, 성실 직무 수행 의무가 있는데요. 만일 고의적으로 재판에서 패소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요. 이 재판이 학폭 재판이었고 그 변호사가 2020년 조국 전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던 조국 흑서의 저자였기 때문에 분노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변호사, 이런 자가 정의를 논하고 약자를 변호했다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학교 등을 상대로 8년이나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어이없게도 변호사가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 스스로 세상을 등진 한 여고생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입학 직후 고등학교 때 또다시 2차례 이어진 학교 폭력의 고통을 끝내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들과 부모,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여고생의 어머니는 최근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이 없던 변호사와 어렵게 만났는데요. 그런데 대뜸 소송이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믿을 수 없어 재차 확인했더니 변호사가 출석을 안 해 취하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여고생의 어머니는 다음 날로 기일을 잘못 적거나 못 갔다고 얘기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을 하라고 했지만 말을 안 했다며 아침부터 나와 밤늦게까지 청소 일을 해서 그 8년을 그 재판 하나 붙들고 살아왔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가해자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서류 송달만 수년이 걸렸고 1심에서 가해자 한 명에게만 겨우 승소한 뒤 지금까지 무려 8년을 버텼던 겁니다. 그렇게 버틴 소송이 일부 승소했던 부분까지 전부 다 패소로 끝난 건데요. 사건 담당 변호사는 권경의 변호사였습니다. 익숙한 이 이름, 그는 지난 2020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정의를 부르짖던 변호사가 정의 구현을 위한 재판을 고의로 포기하는 일을 벌인 거죠. 다시 말하지만 3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건 의도적인 일인데요. 재판에 패소해달라고 청탁을 받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달이나 숨겼고 재판에도 3번 불출석해놓고 2번만 불출석했다고 과오를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의 이런 행태는 이번 재판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권 변호사는 이미 여러 차례 같은 행태를 반복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들어 왔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변호사이기 전에 사람이길 포기한 권경혜 씨는 자신의 모든 SNS를 비공개로 하고 휴대폰을 꺼둔 채 잠수 중인데요. 이런 자가 정의를 이야기했다는 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선배 의원님,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적에 중체를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체라는 시기에 원내대표 역할을 맡아 당을 위해 또 의원님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원내대표 선거였다고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오로지 예당심으로만 경쟁한 선거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제 친구 김학경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많은 조언과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아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오신 조영 원내대표님 그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원내대표를 3번씩이나 하시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조영 원내대표님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저는 오늘부터 상황실장의 자세로 원내대표를 수행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내 운영으로 여러분의 짐을 들어드리고 앞장서서 굳은 일, 작은 일, 생식나지 않는 일부터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 보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여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당대표는 여러 가지 좀 표정이 어둡습니다. 걱정이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적어도 원내 일로 당대표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단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공적인 영역에서 생활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좌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힘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 함께 뛰어주셔야 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우리 의원님 리스트에 동그라미 세모 꽃표 리스트를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항상 소통하고 많이 여쭙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실책과 조언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겸허히 듣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까지 대선 때처럼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그 승리의 길로 힘차게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국힘당 신임 원내대표의 대구 달서구을 윤재옥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7일 국힘당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수 109표 중 윤 의원이 65표로 김학용 의원 44표를 제치고 과반을 득표하며 새 원내대표로 뽑혔다고 밝혔는데요. 윤 신임 원내대표는 투표에 앞서 열린 합동 토론에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의원들과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또 국정 지지율을 견인해 총선의 길을 열겠다며 단 한 분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믿어줄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경찰 출신의 윤 신임 원내대표는 정계에 입문한 뒤 대구 달서구에서 내리 3선을 지낸 TK 중진으로 원내 수석대표와 대통령 선거 상황실장을 지낸 경험을 내세우며 힘있는 여당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쉽게 말해 이분도 윤핵관, 즉 친윤 인사인 겁니다. 공약으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와 여야 민생입법 추진협의체 구성, 상임위원별 당정 협의회 정례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뒷받침 등을 내세웠는데요. 이로써 결국 윤 대통령은 김기현 당대표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친윤 인사로 당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는 허수아비 아바타 집권 여당이 되고 말았는데요. 내년 총선에 과연 검사가 몇 명이나 출사표를 던지게 될까요? 하지만 곧 검찰당으로 전락하게 될 국힘당의 미래가 윤석열의 퇴임 후 보험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